제가 이번에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요 입문서를 하나 썼습니다. 나는 왜 불안한가? 이 책은 심리 철학 에세이라고 해서 뭐 어떤 그 뇌과학자라든가 뭐 심리 전문가라든가 뭐 신경 정신과 뭐 전문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는 그런 전문 서적이 아니고,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이 소통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알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눌 목적으로 쓰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도 이제 이 예전 초창기 때 저의 그 강의가 있어요. 보면은 되게 날씬하고 말도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도 있고 그러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이 노인분들이라든가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서 저분들은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이렇게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해서 그 당시엔 제가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이를 먹고 이렇게 50살이죠. 이제 50 하나 둘 이렇게 먹어가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부를 젊을 때 해야 되고 또 그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되게 뭐가 문제냐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강의했던 내용을 들으면서도 내가 새로워요. 이거 내가 강의했던 건가? 근데 내가 내 강의를 듣고 내 감동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거 내가 했던 건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는 그런 게 많아졌어요.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그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못 했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조금 충격이에요. 지금도 말이 약간 과거보다는 어눌해요. 왜냐하면 좀 더 생각이, 예전에는 빠듯빠듯하게 해서 바로바로 생각이 났다면 지금은 한 테포 쉬고 생각을 하고 한 테포 쉬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과거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릿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지금까지 내가 이 강의하고 연구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잊혀지거나 하면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내가 자격도 없어요. 선생님이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깨닫고 알았던 내용들을 최소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 세상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가야 할 때, 지금까지 내가 연구했던 거 다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료를 수집하고 내가 했던 것들을 막 그렇게 하면서 써야지 하면서 준비했던 기간이, 기획한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책을 써서 나온 게 바로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제목은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것을 했냐면, 여러분이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시각 디자이너죠. 시각 디자이너라는 것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소통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소통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깊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은 그 소통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인간을 연구하고 그리고 감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사람의 감정은 일반 동물들과는 달라요. 동물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불안함이라는 것,
것,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해서 죽냐 사냐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과 안정감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인간은 똑같이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안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고,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다양한 아주 세분화된 여러 가지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이제 그 결과를 얻어냈죠. 그래서 모든 그 감정의 시작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감정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항상 불안에는 불안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는 우리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인 걸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그죠? 왜라는 것. 항상 어떤 원인에는, 어떤 결과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것, 왜라는 것, 바로 근본.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한 연구를 저는 되게 깊이 하고 그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막 피곤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얼굴이 시커매지니까 그냥 얼굴에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얼굴이 시커매지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간이 나쁜 거예요. 그럼 간을 갈라서 간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간의 치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피부가 다시 이렇게 검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처럼 근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은 무엇인가를 연구해 봤더니 불안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불안하다 그래요. 저 안 불안한데요? 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다. 저도 불안하고요. 여러분도 불안하고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안하다는 것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또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 자, 인간이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그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가 달고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손, 발, 이런 오장육부 이런 것들을 달고 나오죠. 이 육체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단순히 이 육체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몸, 두 번째는 사람의 뇌,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게 나죠. 나라는 정체성인데 우리의 속성 자체가, 인간의 속성 자체는 몸과 마음과 뇌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몸, 마음, 뇌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뇌와 오장육부, 몸을 갖고 태어나고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소위 말해서 감정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원초적인 감정은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때요? 울죠? 아주 자지러지게 웁니다. 좋아서 울까요? 감격해서 울까요? 아니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뭐 좋아서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면 막 웃으면서 응해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나와야 되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오장육부, 뇌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태어나듯이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장착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한국말 할 줄 아나요? 모르죠. 그리고 감정도 잘 몰라요. 배고픈 것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슬픔도 몰라. 아무런 감정이 모르고 그냥 단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니까. 그죠?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죠. 인생 삶이 길어봐야 정말 100년도 못 살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다? 유한하다. 바로 죽는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감정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불안입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왜? 우리는 생존해야 되거든요. 생존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 죽을 것 같은 상태, 그게 바로 뭐야?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했었고, 또 디자인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게 되었고,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양한 감정에서 그 근본적인 감정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바로 불안이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불안한가 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누구나 다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불안에는 뭐가 있다?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자체를 우리는 없앨 수는 없어요. 불안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불안이라는 그것을 이해하고 불안한 이유를 알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뭐 다른 말이면 마음의 근육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의 근육을 기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불안을 완전하게 우리가 없애거나 극복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죠. 결국 알아야 돼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많은 좋은 서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은 돼요.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뇌의 어떠한 뭐 호르몬적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또는 막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했을 때 다 맞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시각 디자이너고 또 소통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쓸 때 일단은 저도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두꺼운 책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읽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책은 얇게 쓰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을 뭐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이런 한 300페이지로 보면 338페이지 그 정도. 그래서 뭐 한 며칠 정도 마음 먹고 읽으시면 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3가지 파트로 나눠 있어요. 이해하기라는 부분인데, 이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은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는 왜 불안한가,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파트가 이제 첫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 감정이죠.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마음의 근육,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나의 자기 발견, 그 경험과 정보, 고난, 인내, 성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이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하기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소통 방법과 그리고 어떤 상황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복하기, 이런 식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불안이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지만, 아하, 불안한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야, 그럼 나도 이 불안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안할 때마다 이 책을 좀 읽어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책을 쓴 목적이 일단 첫 번째는 힘을 내라 하는 것이에요.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갖거나 당장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감정의 기복도 그렇게 크지 않게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는 이 감정의 기복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감정의 기복이 크지가 않아요. 되게 슬퍼도 뭐 중간 정도, 되게 기뻐도 중간 정도. 예. 그렇게 해서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 피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20대 때로 돌아갈래? 그럼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뭐 그때가 더 젊고 뭐 모든 면에서 좋았겠지만 전 지금이 좋습니다. 예, 마음의 어떠한 평안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도 깨닫고 한 지금의 나이에 지금의 저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젊을 때와 지금의 우리 젊을 때를 보면 제가 젊을 때는 몸이 조금 불편하고 몸은 좀 이렇게 힘들었던 시대예요.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의 그런 어떤 그 고통이 그렇게 컸나?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젊은이들을 보면 거의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 마음의 병이 있다. 예. 왜 그럴까? 먹고 살기도 더 좋아졌고 과거보다 소통의 방법도 많아졌고 모든 게 풍요로워졌는데 왜 지금의 젊은이들이 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그것은 지금의 시대 자체가 이 육체, 외모, 물질 이런 데에 많은 부분 집중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누리려면 거기에 맞는 마음도 그만큼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그 전투기 아주 비싼 전투기를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없죠. 그죠? 그 전투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듯이 이 시대는 사실 고도화된 아주 정말 이 시대의 전투기만큼의 아주 고도화된 이런 뭐예요? 조정이라고 이렇게 나이 먹으면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해야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마음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성숙만큼 올라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마음으로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지금은 뭐 자그맣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거든요. 그 정보라는 것이 도움도 되지만 반대로는 우리 외부 정보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SNS 통해서 이 성공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보다는 나는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데 쟤는 너무 잘 산다. 아, 나는 거지구나. 이런 식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좀만 하다 보면 사실 일이라는 건 힘든데 하다 보면 지치고 또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되는가 하다 보면 좌절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견뎌내고 하는 인내와 성실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데 그 마음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미성숙하다 보니까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의 성숙도는 그러니까 전투기가 있는데 그 전투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대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성공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고도화된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에 더 집중해야 된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예, 이것이 항상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뭐 AI 시대이고 로봇가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에만큼 성숙하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마음을 돌봐야 하는 그걸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이제 마음을 돌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우울해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예, 그것은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저도 디자이너지만 단순히 뭐 시각 디자인 그러면 뭔가 보기 좋은 것을 시각이니까 눈으로 디자인 뭐 보기 좋은 걸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사람? 소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는데 특히 이제 시각적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각적인 매체를 쓸 뿐이지 우리 시각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고도화된 이 시대에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왜 더 불안해지는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목도 뭐 다양한 걸 생각해봤지만 나는 왜 불안하지? 저도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게 된 계기입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뭐 아주 뭔가 그 질문 자체가 좀 우스울 수 있는데 나는 왜 불안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불안한가? 그냥 막연하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불안하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알아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각이 되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서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하면 지금의 내가 정말 그 병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안함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 책 썼으니까 안 불안하시겠네요? 아니요, 저 불안해요.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그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 불안 때문에 내 삶을 누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불안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요? 제어하면서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또는 저의 독자들이 저희 제자들이 그 병적인 상태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같은 경우는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고 쉬면 낫지만 이렇게 암같이 이제 그 병이 이렇게 심하게 진행이 되면 그때는 쉬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적극 치료도 해야 되고 정말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병이 되기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자기가 쉬고 자기 어떤 자아성찰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그 시점을 넘어서서 마음에 병이 들어버리면 그때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 되게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고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 살면서 이렇게 해서 저의 수준까지 온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는 건 아닌데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선생님의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마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불안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불안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삶은 많은 부분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불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한 권씩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제자들 분들 되게 많은데 물론 책을 썼으니까 좀 사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강의, 그리고 저의 철학, 그리고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이 책에 일단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실제 삶에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힘을 얻고 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광고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 거를 사주세요, 뭐 이렇게 뭐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소문을 통해서 오시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한마디도 그런 걸 안 했었어요. 제가 광고도 강의하고 다 하는데 제 자체가 그거를 잘 하지는 않았어요. 좀 상업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 나름대로의.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정도의 양이고요. 내용도 최대한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보통 제가 책을 사면 앞부분이 읽다가 뒷부분부터는 이제 점점 조금 같은 말이 나오거나 막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항상 제 책을 보면 요 앞에만 이렇게 손자국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여튼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싫으면 불안하지 않은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불안은 인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의 방어 기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 불안이 나를 휘어감아서 삶이 되게 힘들어지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사는 것도 힘들다. 어쩌라는 거냐? 혼자도 못 살고 같이도 못 사는데. 그러나 생존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뭐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생존이 되게 목표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생존입니다. 그래서 생존이 또 생존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더 풍요롭게 즐겁게 생존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지만 같이 살았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혼자 살 때보다 어떻게? 같이 살 때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생존 확률이 높아질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어렵죠? 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생존 확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통을 디자인하고 소통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여튼 소통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막상 쓰고 나니까 창피해요. 내가 이런 책을 써도 되나?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우리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막 이런 걱정도 생기고,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다 히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을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되게 신비롭고 신기합니다. 나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나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도 어떻겠습니까?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스토리.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럼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들,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뭐 안타까운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참 하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당연히, 그쵸?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존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아니라, 물론 훌륭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 못하더라도 돈도 없고 가난하고 하더라도 뭐 다 좋다.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그 인간은 존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과거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졌고 편해졌고 살기 좋아졌어요.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지금은 나의 세상인 것 같아요. 이 방송도 과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다 해요. 그냥 얼마나 좋아. 근데 이 고도화된 전투기와 같은 이 고도화된 시대를 사는데, 그 전투기를 조절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이 세상은 너무 재밌는 세상인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제자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면서 나보다 훨씬 훌륭하거든요. 저 20대 때는 코 이렇게 흘리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로. 저는 또 아무것도 몰라서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직업도 없고 그냥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그리고 27살 때 우리 첫 아들을 낳았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이랑 같이 다니면 뭐 형인 줄 알아요. 삼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그랬더니 응? 아빠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형이에요. 막 이런 농담을 하는데, 너무 죽도록 힘들었었어요. 준비되지 않았고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싸지를 낳은 거예요. 그냥 아기를 낳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낳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라는 게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길러가면서 저도 아빠가 되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도 뭔가 완벽히 준비해서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일단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빠라는 그것을 애를 낳았을 때는 정말 저도 너무 철없는 그런 20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미안하다고 해요. 그런데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길러가면서 저도 이제 아빠로서 자격을 갖추고 역량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의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제가 보통 상담이라는 걸 하면 1시간을 넘게 해줘요. 돈 받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학생들 너무 안타까우면 1시간 막 2시간씩 붙잡고 막 이 얘기를 해줄 때도 있어요. 예.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간 좀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듯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로해 주듯이 아빠로서, 형으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나면은 뭔가 위로받은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정리된 듯한 느낌, 그리고 나는 정상이구나, 내가 지금의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책 좀 많이 구입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족하지만 연구하고 또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보 문고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문고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시면 10%가 DC가 돼서 19,800원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 서점 가서 구매하시면 DC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랑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좋아요 하신 분들 있으면 책은 꼭 읽으라고 사는 것도 아니긴 해요. 예. 책 사셔서 가져오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처음 쓰는 입문서라서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팔려서 이 책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이 시대의 많은 불안함에 정말 힘들어하는, 특히 저는 이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물론 20, 30대도 괜찮고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도움되는 내용이 있고요. 다 있지만 하여튼 사회초년생들이라든가 정말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도, 이 표지도 보면은 인간의 뇌처럼 되어 있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파란색처럼 정리가 되는 속 시원한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 모두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원래 힘들어요. 인생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생이 살았다면 저보다 여러분은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저의 20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었고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우리 아들도 저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듣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얘기 듣다 보면은 아빠는 하지 말란 짓은 다 했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어리석었었고 바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는, 너는 나보다 10배는 잘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의 나이대 20대 초반의 때와 지금 우리 아들과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돼요. 저는 너무 바보였거든요.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왜 이걸 우리 학생들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 선생님 같은 바보도 이렇게까지 이런 식의 삶을 나름 사는데 어떻게 나보다 훌륭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 왜냐하면 배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매일 학교 공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배우고 마음의 훈련이 되는, 사실 삶을 살 때 개인적마다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 사람마다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단 그러한 것만큼의,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은 너무 행복한 수 있는 시대예요.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성숙을 이루면 여러분들 너무 재밌을 겁니다. 그 우리 아노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해서 기술이 발달하는 거에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그 괴리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아노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해요. 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불안하되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시작하면 좋습니다. 나이 먹어서 하게 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이 책 바로 나는 왜 불안한가 라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여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쓴 책이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책을 구입하셔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때마다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선생이 그냥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듣고 나면 힘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 책 나왔다고 영업을 띄었어요. 영업을 떴는데 책이 또 안 팔리면 너무 또 속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목표지만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읽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좀 재밌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